자,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나라는 안 지키고 외놈한테 나라를 던져주는 임무를 맡고 충실하게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신원식이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언제 있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영유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소송이 있었어? 아니면 그에 대한 외교적인 회담이 열린 적이 있어?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영유권을 놓고 우리가 국지전에 가까운 전투를 벌인 적이 있어?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국회의원 시절부터 독도는 우리 거 아니야. 내지는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독도 소유를 놓고 다투고 있어. 이런 놈을 국방장관에 알고 앉혔다는 거지. 그거는 분쟁도 없었을 뿐더러 일본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국방부 제정신 장관이 가진 사람은 이거 안 하지 않을까 이런 한국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 그냥 국적 파가지고 일본으로 빨리 보내드리고 그 일본으로 그냥 쉽게 가면 안 되니까 현해탄 그 수영해서 건너가라고 해서 그 저기 수영복 하나 사주고 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대한민국에 살죠? 예. 아니 근데 그거를 또 최근에 장병들한테 그 정신교육 교재로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 전에도. 근데 이때도 했고 지금도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은 경로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지시에서 이런 교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밑에서 일부러 기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교재가 왜 범정 교과서나 이런 거보다 빨리 이 장병들, 20대 초반 정도 되는 장병들을 위한 자료로 이게 쓰여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결과적으로 그 세대를 가장 취약하게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보로 한 거지, 바보.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했다 그러면 학부모가 들고 일어나든지 주변의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를 쳤을 겁니다. 네. 근데 군대라고 있는 제한되어 있는 공간 안에 20대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거부감 없이 맥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데를 먼저 찔러본 거예요. 이건 매우 전략적인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이 의원 시절에 이런 거 던지는 거는요. 무슨 뭐 의원연맹 통해갖고 좀 일본한테서 지원금을 좀 받든 일본 여행 갔을 때 비행기를 퍼스트 클래스도 올려주든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너무 약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같으면 얘기할 수 있다고. 네. 근데 일국의 국방장관이 돼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이 정도를 했다 그러면 이건 단순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우리나라 안보를 일본에 팔아먹고 있구나.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에다가 그냥 내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를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놈은 해임을 해야죠,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간첩이지 않습니까? 일본 간첩. 진짜. 네. 요즘 간첩들끼리 모여갖고 너는 어디 간첩이니? 그럼 나는 일본 간첩, 자식 나는 미국 간첩도 해. 그럼 난 중국 간첩까지 하는데? 뭐 이런 놈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놈이 장관이라뇨.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국힘에서조차 뭐 한마디 합니까? 국힘은 야, 저 새끼 용감하네. 저렇게 하니까 장관도 헤쳐먹겠지? 정말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수돗물 떠먹는 것 같이. 이런 놈이 국방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김여정이 대놓고 신년사에서 네. 윤석열한테 우리가 핵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네. 칭찬을 하고 있어요.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경의 신년사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 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등공신이에요. 특등공신. 근데요, 지금 이 성명에서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른 거 느끼지 않으세요?
북한이 우리를 지칭할 때 네. 대한민국이요? 네, 남조선이라고 하는 호칭을 떼고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붙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바로 직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올해부터 이 기조가 바뀐 겁니다. 네. 즉 최근에 바뀌었죠. 북한 지도부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이거를 호칭을 바꿨어요. 완전히 남이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 남북 간의 관계는 사실상 같은 동포로서 네. 한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을 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관한 모든 사무도 조국 조평통이라 그러죠.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나 네. 아니면 통전부요?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통일부 같은 별도의 기관을 따로 두고 남북에 있는 각종 뭐 외교나 교류, 이와 관련 경제 교류부터 모든 부분을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게 없어지죠. 없어지고 북한의 외무성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통일부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통일부 1월 2일 날 통일부에서 낸 신년사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미국이랑 같이 공동으로 해갖고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6월 달에 갖춘다라고 김영호 통일부 이 구구 유튜버 새끼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핵을 우리가 맞았을 때, 그 다음에 미국이 핵 보복을 해준다. 거기에 우리가 군사적인 행동을 병행해서 같이 한다. 라는 얘기를 선언을 하고 이에 관한 프로토콜을 6월 달까지 만든대요. 그 신년사에서 북한 붕괴론을 네. 이게 언제적 붕괴론이야 도대체. 그래서 북한이 지금 무력 도발을 계속하면 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핵을 막는 게 아니라 핵을 쳐맞고 난 다음에 핵 보복을 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반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은 뭐라 그러냐면 좀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보복이 무력할 정도로 핵전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멸을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멸을 가자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이 더 크게 핵 보복을 해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린 죽고. 이게 통일부 장관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당사국 내지는 한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3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그 외무성이 그 언니 이름 뭐야, 씨. 북한 외무성이 최선희 외무상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남북 통일 내지는 남북 교류에 대한 것들이 외교부로 넘어왔어요. 외교부로. 그러니까 아마 거기 북한 외무상의 한 국이나 과 정도로 그렇죠. 예, 완전히 이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통일부의 위상도 같이 우리나라 통일부의 위상도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카운터 파트너가 없는 카운터 파트너가 없는 거죠. 장관이 거기 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통일에 관련된 논의나 한국하고의 1대1의 어떤 진중한 그 협상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하고의 직접 대화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끼어넣은 상황에서 미국하고 바로 하면 돼요. 미국이랑 할 얘기는 미국이랑 바로 하고 그냥 한 번씩 장거리 미사일만 쏴주면 되니까. 그 미국이랑 일본이랑은 이미 지난번에 보여준 화성 16호 그걸로 해갖고 15,000km 그 탄도 능력 재진입 그러니까 궤도 재진입 능력까지 확인해줬잖아. 그대로 미국하고 일본은 건드리질 않아요. 북한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이랑 대화할 일 있으면 중국이랑 러시아 통해서 해.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깐죽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한국이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받아내가지고 우리가 핵 능력을 확 키울 수 있었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그 엄청난 핵 개발 기술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지금의 이 능력들을 전부 다 획득했겠냐고. 불과 2년 만에. 이거는 우리가 외교를 잣같이 하는 바람에 러시아나 중국한테서 역으로 이거를 반대로 수혜를 받았다라고 김여정이 우리한테 고백을 한 거야. 이 덕분이라는 거지. 심지어 특등 공신이에요.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특등 공신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공신이 됐어, 윤석열이.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은 그야. 니들 국지전 벌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북침을 할 수도 있겠죠. 전력상으로 보면 우리가 막강하니까. 근데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잖아. 그 비대칭 전력 한 발이면 우리 국토가 30년 안에 망하고요. 두 발이면 그냥 그 자리로 지도에서 사라져요,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반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미국의 핵보복 능력이 있으니까 니들한테 군사적인 대응을 계속 해내겠다. 이게 우리나라 통일부가 한 짓이에요. 통일부가. 그래서 김여정이 또 윤석열을 칭찬을 뭐 특등 공신이라고 하면서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의 평화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다. 이렇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외교를 해갖고 핵개발 문제라든지 어떤 그거 막을 수 있었는데. 무력 장악 내지는 그 주변국들을 통한 일종의 외교적 외압을 통해 갖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청년이 오고 나니까 너무 좋아. 바로. 중국은 돈 주고 러시아는 무기 주고 우리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이게 윤석열 외교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 공신, 문재인 때 미친 것을 10배, 2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라고 윤석열을 엄청나게 칭찬했네. 물론 이게 비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있어서 북한이 전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윤석열이 있어서 일본이 핵폐수를 투기할 수도 있었고 우리나라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외교를 잘한대잖아. 네. 최교의 외교를 통해 가지고 선방했다잖아. 엑스포 그렇게 말아먹어 놓고도 150개 돌아다니면서 술 퍼먹고. 술 퍼먹고 돈 어마어마하게 쓰고 쇼핑 다니고 아이고. 기념사진만 남겨놓고 120조 퍼주고 3조 원 건져온 이따위 영업사원이 지금 결국은 남북관계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도저히 뺏을 수 없는 그런 칼을 이미 북한은 쥐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잖아. 네가 나를 건들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뭐 어느 나라가 됐든 북한을 건들면 같이 죽자는 얘기야. 동기어진 하자는 얘기야. 지금 있는 핵전력을 가지면 내가 미국은 모르겠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은 어찌됐거나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 문재인 때보다 10배, 20배 내가 그만큼 강력해졌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제 어떻게 협상할 거야. 그 내용에 언론이 잘 소개되지 않는 그 김여정 담화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죠.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봐라 정북이지 북한이 예. 좋아한다 그러네. 이게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북측이죠. 북측에게는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의 금지를 간청하고 돌아서서는 미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도입과 관련된 무기력 강화와 관련된 얘기를 노력들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기는 막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초음속 미사일, 네. 현무 파이브 등등의 자국 무기들을 강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상의 격차를 확 벌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일일 것이다.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 없는 기회이다. 기회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화문이 이 정도 나오면요. 이거 대서특필 해줘야 돼요, 언론이. 진짜 응? 안 나와요. 안 필요 나오잖아. 없어. 찾아봐야 있어. 그러니까 그 김여정의 말투 하나 가지고 막말한다라는 걸로만 그냥 얘기를 그렇지. 하고 실제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독립적인 언론, 독립 언론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이런 때 분석 기사 하나 내지 못하면 자유를 얘기할 수 없죠. 그 힘에 의한 평화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방금 얘기해 주셨죠. 핵무기 두 발이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힘에 의한 전멸입니다. 한반도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전멸입니다. 땅이 돼요. 대화 없는 힘에 의한 평화, 이거는 전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문짝만하게 써놓는 정부, 그리고 아무런 비판하지 않는 언론, 그리고 그것을 맹종하는 추종자, 이 삼위일체가 대한민국을 지금 평화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지역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제가 평화에 대해서 꼭 실현하는, 평화를 조금 더 전진시키는 정치를 꼭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무 반응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아들이 판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곧 제대를 한대요. 근데 판문점 근무한 기간 내내 열심히 했던 건 꼰트였대요. 비무장이 된 상태에서 혹시나 이렇게 된 상황이 되면 자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꼰트 준비를 했는데 지금 총을 차고 있잖아. 총을 차가지고 얼마나 본인이 지금 아들이 불안하고 그것의 그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를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군대를 보내는 자식을 둔 부모의 감정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힘에 없는 평화, 이런 무식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자식이 없어서 그런 얘기 그냥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자식 둔 부모들은요, 힘에 의한 평화에 하는 순간 우리 아들의, 청 같은 우리 아이의 생명이 달아날까 정말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도보다리가 왜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근데 그 도보다를 치웠답디다? 철거했다 그러던 말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철거가 어려울 건데요. 그건 유엔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주세요. 저도 좀 철거했다는 가보고 말이 싶은데. 있더라고요. 예. 그때 서로 간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렀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남측이냐, 이 두 차이에 따라서 될 것과 안 될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이잖아 하고, 그래도 우리는 같은 게 있는 사람이잖아,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항상 귀측 아니면 북측 이렇게 하고, 거기도 저희들한테 남측, 귀측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호 존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휴, 기본적인. 근데 대한민국 하는 순간 일본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완전 남이야.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적이라고 이제. 교전 대상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먼저 지정하고 나니까 북한도 우리를 교전 대상국, 실제적인 교전 대상국,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윤석열이 자초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최첨단 핵무장을 시켜줘 버렸어. 궤도 재진입 기술, 내가 2년,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아직 북한이 그 ICBM이라고 얘기 못하는 게 궤도 재진입 기술이 없어서다 그러는데, 그걸 2년 네. 만에 개발했다고? 개발한 거 아니라니까.